깊이면 깊이, 또 내용이면 내용.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토크쇼를 자임합니다. 자, 정치 생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숙명여대 우리 박진영 교수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박 교수님. 네. 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아주 품격 있는 모습으로, 예, 품격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속절합니다. 네, 정말 그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한 분 더 모십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박찬대 의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박찬대 의원님. 이런. 아이고. 네, 우리 박찬대 의원님까지 모시고, 예. 자, 오늘 바로 정치 생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초대 손님이 있는 정치 생쇼입니다. 개편 이후 첫 초대 손님이 아닐까 싶은데, 예, 지금 아주 한창 바쁘실 텐데, 저희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박찬대 의원님. 아유, 고생 많으시죠?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 네,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이거 안 내셨구나. 예, 아이고. 이제 정치는 정말 프로 중에 프로인데, 얘도 방송이 좀 아직 아마추어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저. 네, 저는 이거 해주는 줄 알았어요. 누가 해줍니까? 유튜브에서. 예. 자, 우리 박찬대 의원님 이렇게 모시고 오늘 정치 생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모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다 짐작하실 겁니다. 박찬대를 반드시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또한 기대를 한껏 한 몸에 받고 계신 우리 박찬대 의원님. 어떠세요? 그동안의 레이스 이제 거의 종반전까지 왔는데, 네. 뭐 뜻하시는 바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 지금 당대표 선거가 네. 뭐 앞대명, 확대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래도 박찬대가 음. 역시 팀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네. 쫄깃쫄깃하고 아. 아슬아슬한 레이스를 벌이는데, 네. 야, 그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5등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네. 큰일 난다. 이제 걱정이 좀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남아있는 마지막 이번 주 슈퍼 위크에서는 네. 박찬대가 반드시 치고 올라가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 예, 피와 땀과 네. 눈물의 결정으로 예. 마지막 주간에 예.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사랑과 결단을 좀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십시오. 예, 사람이 꽉 찬데. 예, 여러분 많이 알아주셔야 하고요. 이제 서울, 인천, 경기만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인천은 저번에 첫 번째 주에 그랬지 했고요. 참 예. 네, 그래서 지금 경기하고 예. 서울만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남아 있는 게 전국 대의원, 전국대 의원. 네. 여론조사. 예. 아직도 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박찬대를 밀어주실 시간이 아직 있는 겁니다. 전국 대의원들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사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저분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도당 위원장 지내셨던 허대만 위원장, 포항,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 몇 번 도전하신 거예요, 그분이? 8번 도전해가지고요. 예. 한 번 당선이 됐고, 오. 7번 낙선했죠. 아이고, 그렇군요. 예. 아이고, 참, 처음에 포항시 의원으로 네, 포항시 해서. 의원으로 야, 당선됐어요. 민주당당적으로 포항시 의원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고, 참. 노무현 정신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경실련 활동을 좀 했고요.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뭐 정치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예. 내려가서 하는데 그게 한 25년, 30년 하게 된 거죠. 그 동안에는 뭐 너무 힘들었고, 네. 사실 우리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를 늘 추진을 합니다만은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늘 미흡합니다. 실제로 선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네. 그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어떤 세력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재도 현실입니다. 영남에서 민주당 당적 갖고 정치 활동하면 그 보살이 된다는 그쵸. 얘기가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그 선거제도 바뀌면 될까요? 그래도 바꾸면 중대선거구제 같은 게 있으면 시도의원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자기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 저는 8번까지 나왔다고 하셨다면은 그 전에 좀 말리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사명감으로 나오지 그럴 수 않으셨을까 하는 있죠. 생각도 네. 들고 누가 나오랴, 누가 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마음이셨을 텐데 박찬대 의원님, 우리 허대만 위원장님에 예,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허대만 위원장님 8번 출마하셔서 한 번 되셨다고 하는데 네. 또 운명을 또 달리하셨고 아이고. 그래서 오늘 저도 요 방송 마치고는 포항에 내려가 볼까 합니다. 아이고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오. 포항을 오고 가면서 예.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좀 대신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네네. 특히 경북 쪽, 예. 그다음에 대구 쪽 분들을 이렇게 쭉 만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정말 이분들 너무 방치했던 것 아닌가. 선거 때만 예. 사실 이분들의 헌신과 공헌을 요구하고 그 위에는 이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너무 못 만들어줬다. 아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이라든가 정치 개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확실한 정치적 교두부를 만들 수 있게끔 공직선거법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선거법, 선거제도를 네, 바꾸겠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선거, 물론 의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이거를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광역 시도의회에서 네. 이게 자꾸 이제 이기주의, 인지상정이 자꾸 들어가면서 그렇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기초선거구는 최소한 3인 이상으로 해서 예, 또는 3인 이상, 4인 이상 정도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대표하는 풀뿌리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반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거 절실하게 느끼고요. 네. 또한 원외 지역위원장들한테도 예. 공정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후원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후원도 만들고 또 사무실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직원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역 의원들한테 주어져 있는 후원, 그다음에 직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회, 네. 그거 법적으로 너무 차이가 심하고요. 또 당 내에서도 네. 원외 지역위원장이라든가 지방 정치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 협소하거든요. 예.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안동이 고향이신 우리 네. 독립운동가 후손 박찬대 의원님. 예. 반드시 실현하시고. 아니, 사실 이재명 의원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네, 예. 이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면은 이재명 당대표 또 박찬대 최고위원. 맞죠? 예. 하대만 전 경북 도당위원장님, 네 정말 그 명복을 빌고요. 네. 그 분의 그런 그 많은 뜻을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를 우리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유권자들이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도 뭐 허대만 위원장님 잘 아시는 사이였나요? 근데 아주 좀 가깝게 지냈죠. 저는 고향도 뭐 근처고 해서 예. 네, 아주 가깝게 지냈죠. 본인도 이제 한 4-5번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네. 선거구제 개편 운동을 좀 했어요. 그러셨구나. 중도 선거구제라든가 예. 석패율제 도입 네. 이런 운동들도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당도 이 의석수가 많아지면서 관심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당 의석수가 많아지는데 진입하지 못했다. 그럼 진입하지 못한 사람은 더 소수로서 취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더 소외된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로 나와서 중대선거구제 공약을 당론으로 그때 의총에서 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 아니라 2등도 3등도 당선될 수 있는 게 바로 중대선거구제죠.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당의 법정 구성 요소가 지금은 시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당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처럼 지역위원회로
돌려서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지구당이 법정 단위가 되고 지구당이 법적으로 중앙당과 선관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지구당이 없어지고 지역위원회가 된 게 이제 시도당으로 권한이 네네, 넘어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기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는 영남이라든가 강원 같은 당세 취약 지역에 몰아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가 직능이라든가 이익단체의 대표를 영입하는 하나의 과정도 되기 때문에 영남 출신이라든가 강원 출신 직능단체장, 이익단체장 공천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전국 정당화에 제대로 된 교두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대만 위원장 같은 분이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됐다면 얼마나 참신한 정치를 많이 했겠어요. 예, 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자, 오늘 저 박찬대 의원님 모시고 할 얘기가 아주 많은데 8월 28일 일요일 전당대회. 네. 지금 추격 후보로서 뭐 이미 그 당선권 안에 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으면서 또 지금 굉장히 또 변수가 막판에 생겨가지고 이거 위협받는 거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도 있고 말이죠. 그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판세는 이제 당 대표는 뭐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고위원은 뭐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네. 누가 수석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누가 5등을 할 건가, 6등은 또 누가 할 건가 예. 아마 그 부분인데 그래도 역시 이재명의 러닝메이트처럼 두 가지 관심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이재명은 당대표로 예. 박찬대는 버틸 것인가, 네. 살아날 것인가. 예. 흥미진진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키 큰 나무숲을 걷다 보니까 나도 훌쩍 커버렸다. 우리 박노해의 진실이라는 시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 숲을 걸으면서 제가 키가 커지기 위해서 까치발 들지 않고 숲을 걷다 보니까 나도 네. 같이 키가 커지는 성장의 기회를 좀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은 그냥 지역 정치인으로 그다음에 나한테 주어져 있는 작은 역할만 하던 정치인에서 전국 선거를 경험하게 되면서 전국의 현장에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네. 충분히 저가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갖추지 않았나. 네. 이제 남은 것은 그 성장의 그 결과. 열매. 이번에 예. 일단 당선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후보가 보는 입장은 이렇고요. 이은영 수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지난 그 경선 결과 보니까 동수가 나왔어요. 4, 5위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총갑석 의원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수석 최고위원은 제가 보기엔 정청래 의원이 되시지 않을까 그 격차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지금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송갑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지난주 호남에서 워낙 큰 표를 받았는데 이게 수도권 남은 지역이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수도권에는 좀 인지도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들어오시지 않을까.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지금 윤영찬 의원이 그 최고위원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그 저 1 더하기 1은 2가 됩니까? 아니면 1 더하기 1은 그대로 1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유능한 민주당은 1 더하기 1을 1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야,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드디어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한정돼서 얘기하지 않겠다. 예. 한정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해서 물어보신 거를 제가 다른 걸로 이제 대답을 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이제 친명, 비명, 반명 구도로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재명은 사실 개파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럼. 저도 감히 이재명 개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선거공학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불과 1년 한 2개월 전에 정권을 재창출할 이재명 후보를 사실 후보로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것을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구별하고 이재명과 함께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은 네. 뭐 갈라치기고 개파 정치고 줄 서는 거다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번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요? 네. 광주 연설에서 제가 한번 폭발한 것 같아요. 오. 그 광주 연설 첫 질문이 그거죠.
노무현과 함께 김대중과 함께 문재인과 함께 하는 것은 줄서기입니까? 왜 이재명과 함께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을 줄서기라고 합니까? 네. 정치는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네. 이렇게 시작해서 들어갔던 가슴속에 있던 얘기가 거의 연설 5분 끝날 때까지 다 이어져 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당황을 했는데요. 결국 큰 절로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네. 저는 오히려 이번에 윤영찬 후보가 그만두면서 송갑석을 지지선언을 한 것은 마지막까지 그분은 그만두면서까지도 친명 비명 그 이 구도. 프레임 그 구도로 만든 것 아닌가. 그래서 비수도권의 유일한 후보인 송갑석을 이재명의 유일한 러닝메이트인 박찬대하고 대결을 시켜서 바꾸겠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우리 하나 되는 민주당, 통합의 민주당을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 구사는 아니지 않나. 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찬 후보는 왜 그만뒀다고 보세요? 그렇죠. 뭐 지도부 내에 반명 최고위원 한 명이라도 더 넣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 이런 것까지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전략적으로 지금 본인이 있으면은 1번 고민정 찍고 2번 윤영찬 찍고 1번 고민정 찍고 2번 송갑석 찍고 이렇게 갈라진다. 네. 그래서 아마 고민정, 송갑석 1, 2번 같이 가는 구도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 전략이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 고민정 후보에 대한 지금 지지도는 반명 지지도가 아니에요. 고민정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지도예요. 네, 인지도 인지도. 탓이기 때문에 네. 반명이 아니기 때문에 반명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윤영찬 후보나 송갑석 후보하고는 저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인지도가 없으면은 이 고민정 후보의 이번표를 런닝메이트처럼 받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고민정이 비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 표가 하나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던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정청래 고민정 찍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유명하니까. 아니까. 예,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재명의 브레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도부에. 네. 박찬대예요. 박찬대. 예. 참 정확하게 전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정과 함께 자기를 택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 이전에 서른 후보가 왜 그 당대표 컷오프에서 아웃됐는지 그 부분을 윤영찬 의원은 좀 이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미 더 이상 이제 이낙연 형의 뭐 어떤 그 지명도나 개파로는 표를 얻을 수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비명, 반명, 친명 구도가 이미 이제 경선 흥행의 실패를 가져왔다. 이건 좀 많이 지적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이 송갑석 의원이 올라오느냐 이 부분인데 그렇게 지지선언을 한다고 해서 권리당원들이 그거에 의해서 영향받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저기 네. 박찬대 의원님 이제 대의원 투표입니다. 대의원 네, 투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표 곱하기 6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보다 좀 더 많은 더 되죠. 걸로. 더 돼요? 훨씬 더 되죠. 훨씬 더 오. 되죠. 0을 하나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대의원이 25% 아닌가요? 대의원 수가 30%고요. 30%. 예, 그리고 숫자는 16,000명. 예, 16,000명이. 그리고 이제 우리 권리당원은 120만 명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권리당원 120만 명이 40%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16,000명이 30%니까, 네. 요 비율을 즉각 우리가 수학으로 계산하지 못하지만 예. 6배는 아니고 아, 한 60배 정도는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예. 60에서 80배. 내가 어디서 6배로 봤지? 의아하네. 영자는 안 보셨나요? 아, 제가 스포자긴 합니다만은 예, 회계사시거든요. 예, 60배. 아니 그 자신 있으세요? 대의원들한테 이렇게 표. 제가 대의원에 강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건 쪼큰데요. 박찬 대의원. 예, 박찬대 자꾸 의원. 농담하지 말아요. 좀 절실한데 너무 미투할 때가 아니다. 박찬 대나무. 박찬 대학교. 예. 이렇게 있는데 예. 아무튼 대의원표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의 영향이나 그쵸. 지역위원장들의 영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불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여성 대의원 수가 50%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예. 청년 대의원 수는 또 30%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일반 권리당원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이 예. 또 우리 이재명에 대한 약간의 또 거부감은 더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의도에서 전당대회에 이재명 당대표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권리당원 투표를 보니까 75%가 요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80%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권리당원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을 수 있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거기다가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는 인천 거는 첫 주에 했고 네. 이번에 남은 거는 이제 경기하고 네. 그다음에 서울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경기 서울 쪽 사람이고 송갑석 후보는 호남을 대표하고 비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또 수도권에 예. 우리 또 호남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얼마나 반영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녹록한 선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을 당대표로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당심이 박찬대 일병 구하기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몰렸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예상과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박찬대의 그 반전 가능성, 네. 추격 가능성은 상당히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아니 추격이 아니라 이미 5등안에 드셨는데 뭐 좀 지금 더 사실 좀 더 올라가야죠. 좀 더 올라가야 된다. 예. 누구를 꼭 이기고 싶으십니까? 예, 뭐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청래.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그 낮은 전당대회 투표율을 두고 이거는 뭐 민심이 떠난 뭐 징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박모용진 후보라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민심이 떠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절대 그렇지 않죠. 예, 뭐 저도 이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통계를 좀 살짝 봤는데 네. 일단은 뭐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권리당원 숫자가 50만 명이 더 늘었거든요. 그렇지. 전에 69만 4천 명이었는데 지금 119만 9천 명. 아, 1년 그래요? 사이에 70%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중요하고 큰 선거가 끝났잖아요. 네. 대선과 그렇지. 지선이 끝나 있는 상황이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선거 때 좀 많이 유입됐던 사람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권리당원 좀 빠진 것도 좀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은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대선 지나고 나서 네. 30만 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결코 이거 줄지 않았다. 아니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 불가하다. 그다음에 뭐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자. 네. 뭐 그다음에 동반 사퇴하자. 그다음에 또 나눠 갖자. 네. 공천권 내려놔라. 그렇지. 이런 거 최고위원. 얘기했던 분들. 예, 최고위원이 공천을 결정하도록 하자. 뭐 이런 거. 네네. 예. 그 절차를 보게 되면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처음에 무조건 나오지 마라. 네. 이재명. 두 번째 내가 안 나올 테니까 나오지 마라. 네. 세 번째는 그냥 젊은 사람 내보낼 테니까 나오지 마라. 네 번째는 집단으로 노누자. 네. 네 번째는 공천권 내려놔라. 네. 이 5가지를 주장했던 분과 그다음에 투표율이 높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 사이에 상호관계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주장에 있어서 객관적인 팩트를 기초로 해서 하지 않았고 또 통계를 보더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될 때 35.6%였고요. 네. 추미애 당대표 될 때 30%도 안 됐거든요. 예. 저희는 지금 30% 훨씬 지금 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네. 결국은 이재명이 당대표 나오는 것을 막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이 거의 무력화되고 이제 이재명 나오고 당대표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또 그 이미지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을 반대하는 박용진 후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국민들이 투표를 안 함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고 있다. 그거는 사실 무어침뱉기 아닙니까? 아니, 자기라는 대안이 있는데 자기를 안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제가 보기엔 투표율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박용진 의원 때문에요. 박용진 의원이 매력이 없고 박용진 의원으로 이재명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 네. 안 한 사람 많은 거예요. 그게 무어침뱉기니까. 자기식대로 이야기하면 예. 제가 보기에는. 아니, 절대적인 숫자도 직전에 치러진 전대보다 10만 명 이상이 더 투표했어요. 그렇죠. 글쎄 말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투표율도 결코 기존의 전당대회에 비해서 낮지 않을 뿐더러 절대 숫자도 10만 명 이상 더 많고 그리고 실망했다고 얘기하지만 대선 끝나고도 30만 명이 더 늘지 않았습니까? 당원이. 예. 이걸 다 살펴봐야 된다. 아니 그래도 박용진 씨의 그 말을 보면은 이거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재명 당대표를 저지할 수 없게 되니까 언론한테 팁을 주는 거야. 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금 이번 그 전당대회 투표율이 낮으니까 이걸 갖고 씹을 시점이야. 내가 이렇게 글을 쓸 테니까 너희들 내 이름 달아가지고 내 이름 더블 쿼테이션 달아가지고 저기 기사로 써. 이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제 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비판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얼굴 이제 부딪히거든. 네. 근데 박용진은 해도 돼요. 왜요? 박용진은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박용진 의원하고 별 교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이유로 정치를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잘. 그냥 본인이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요. 금방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투표율이 낮아서 절망한다. 이거 흔히 전형의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민주당 아니고 자기가 후보가 아닌 것처럼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매력 없어도 투표율이 떨어졌다. 이거는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저기 그 권리당원 투표 저희 이제 조사할 때 보면은 평균 투표율이 권리당원이어도 40% 선이에요. 많이 나오는 데가 60% 사이인데 네. 60%까지 나오는 데는 이제 수도권에 뭐 조금 작은 시라든지 이런 데가 60%까지 나오지만 평균 한 40% 나와서 지금같이 이렇게 전국 단위 선거 투표율로는 낮은 투표율은 아니다. 그냥 리저너블한 수준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자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남았는데 어떻게 호소하시겠습니까? 또 대의원들에게. 네, 이제 수도권 남았죠. 네. 이제 전국을 다 돌고 이제 수도권 남았는데 우리가 큰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승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호남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호남 정치 당연히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영남에는 우리가 약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헛발질을 하고 경제에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유능한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결국 전국 정당이라든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수도권은 우리가 확실하게 지키고 네. 그 다음에 호남은 우리가 복원하고 영남은 약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네.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180석 몰아줬을 때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 언론 개혁하겠다, 네. 검찰 개혁하겠다, 네. 정치 개혁하겠다 네.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신뢰를 얻었는지 네. 지금은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봄이 지났구나 이렇게 아는 심정이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우리 수도권 당원들한테 네. 그거 반드시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야. 그 어제 한동훈 최강욱 의원 보셨습니까? 법사위. 법사위. 그래서 예, 뭐 바빠가지고 자세히는 못 봤지만 예, 모니터링은 했습니다. 예. 한동훈이 그렇게 뭐 도발을 했죠. 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상대로 해가지고 뭐 왜 막말하냐라는 뭐 말마다 이렇게 토를 달던데 뭐 한동훈의 그런 태도는 그건 뭐 왜 그런다고 새로운 게 보세요? 아니니까. 새롭진 않지만 네네. 왜 그런다고 보세요? 국회의원들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겁머리가 없는 거죠. 겉머리가 없다. 겁대가리? 겁대가리, 겉머리가 없다. 소갈머리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겉머리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그 바쁜 와중에도 네. 저기 과방위를 들어갔어요. 오. 근데 우리 정보통신부에서 네.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아,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안 왔냐 했더니 네. 자기네 출석을 의결하지 않았대요. 보통 상임위에서 요청하면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래서 오전에 의결을 했어요. 네. 근데 오후 충분한 시간을 주고 오라는데 안 왔어요. 네. 저는 그때 그 바쁜 와중에도 예. 오후에 들어갔거든요. 아니 과방위원장 정청래 의원, 그렇죠. 이분도 지금 최고위원 선거 나섰고 우리 박찬대 의원님도 지금 최고위원 선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현안 준비 안 한. 숨 쉴 시간도 모자란데.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지고서 출석 불렀잖아요. 예. 아, 예. 지금
장관님 오셨습니까? 차관님 오셨습니까? 네. 실장님 오셨습니까? 네. 국장님 오셨습니까? 네. 한 15, 6명 되는 사람을 내가 다 출석을 불렀어요. 네.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었냐. 의결까지 해가지고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안 온 사태가 있냐.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이 겉머리가 없다. 소갈머리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오로지 행정부의 대통령과 그리고 가장 실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공화국의 정말 이 총아인 한동훈 장관을 믿고 하는 짓거리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서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통부, 그 과기부, 거기에 법안, 예산, 정책과 관련된 것은 아주 가혹할 정도로 내가 심사하고 검사하겠다. 각오해라. 예. 그리고 웬만한 운영비는 다 깎아버리려고.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야. 확 꺾어버려야 됩니다. 과기정통부가 예산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 예. 아이고. 드디어 존재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야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죠. 걔들 운영비 깎으려고요. 그게 가장 뼈 아플 겁니다. 그쪽의 급소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는 거고. 야, 제가 회계사입니다. 게다가 정말 보기 어떻게 드문 회계사님. 어떻게 예산으로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예가 예. 이게 과기정통부도 그러는데 네. 법무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날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이 그거예요. 네. 아니 여당 내려놓으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니 야당이 열어가지고 지금 이걸 하자고 하는데 네. 8월 달에 우리 결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산도 진해 정부 결산도 아니에요. 예. 문재인 우리 정부의 결산이거든요. 네. 그걸 거부해. 야 그러면 너네 여당인 거를 포기한 거냐. 내려놔라 차라리. 예. 국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음.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러다가 박찬대 캐비넷이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저희 집에는 캐비넷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박찬대 의원 같으시면야 뭐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저 분노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들 이거 한동훈이한테 털리면 어떡하나, 윤석열이한테 털리면 어떡하나, 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할 일을 못 하고 있고 할 말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이 많은 민주당 의원들, 이게 말하자면은 영양해전에서 다 뒤로 도망갔던 배들, 이 배들을 다시 대장선 앞으로 모이게 해서 외군하고 일전을 벌일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척을 모아야죠. 12척을 우선, 12척. 170석, 170개 배가 있는데. 진짜 12책 정도 되겠네요. 무사님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네. 의로운 사람 네. 한 명만 찾으면 네. 내가 판단을 달리하겠다. 음.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가야 될 전투인 것은 분명하지만 네. 우선 내가 먼저 변하면 되죠. 음. 내가 먼저 그 역할을 하겠다. 네. 선언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만 정치는 혼자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혼자 할 수 없고 반드시 지도부에서 네. 이재명과 함께 할 사람 필요합니다. 네. 예, 저 반드시 그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지도자의 덕목 이야기 할 때 인성이 좋아야 된다. 뭐 수많은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도자의 덕목이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깡. 용맹함입니다. 용맹함. 그렇지, 깡. 예. 지도자는 용맹해야 된다. 네. 용맹해서 흔히 하는 원천적인 우리 생명의 문제에서 그렇지. 내 부하들, 우리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 아이, 좋습니다. 용맹한. 정말 개혁 앞에서 야당. 주춤하면 안 된다. 그렇지. 개혁 앞에서 예. 내가 화살 맞고 넘어지면 내 어깨를 밟고 또 뒤에 있는 동지들이 앞설 수 있게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명 한 명 앞에 있는 동지 쓰러지면 또 화살 막아주고 네. 또 뒤에 있는 동지가 또 나를 밟고 앞으로 나가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혁 앞에서 나가야지. 그렇지. 한꺼번에 나가는 척했다가 한꺼번에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생쇼.
광고 좀 잠깐 하고 네, 네.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문구가 여기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저 추석 연휴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홍삼액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홍삼액. 예, 바로 6년근 홍삼액 앞에 보이시죠? 자,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서 김용민닷컴에서 정성 가득한 정성농장의 홍삼액을 준비했습니다. 네, 명절 선물에 가장 무난한 국가대표급 선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유튜브 시사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품질 때문이죠. 품질 때문입니다.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합니다.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자, 홍삼 맛 음료로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진짜 홍삼이에요. 정성농장은 100% 국산 홍삼만을 원재료로 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액은 기타 첨가제가 없는 순수 홍삼으로 만드는데요. 당분, 한약재, 방부제 이런 건 넣지 않습니다. 게다가 안심하고 드시라고 2개월마다 자가 품질 검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추석 선물 이벤트로 무료 선물 포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0호와 60호 선택 옵션이 있으니까 편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일본 이걸 열어서 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꼭 한번 저기 이번에 좋은 결과 있으시라고 6년근 홍삼에 우리 아이고 그래요. 여기서 직접 판매도 되나요? 아니 판매가 아니라 드시란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 먹고 좋으면. 그래 예 그럼요. 예. 자 우리 소장님도 하나 네. 드시고 어디 오늘 또 포항 가시는데 예. 한번 저기서 따 마셔보죠. 예. 자 가위가 있으면 좀 하나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6년근 홍삼액. 여기가 정성농장 홍삼이 어떤 곳이냐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홍삼 전문가인 진하네. 엄청 진하네. 예. 그 이성규 사장이 만든 거예요. 저기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 때 저희 그 팟캐스트, 진보 팟캐스트 도와주신 분입니다. 저 간을 배 밖으로 내놓고 다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 진보 팟캐스트 유튜버들 힘내라고 이렇게 광고로 응원해 주신 고마운 진짜 진한데요, 이거?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아니 맛도 되게 고급진데요. 네. 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분, 한약재, 방부제 일체 넣지 않았습니다. 오 정말 맛있다. 정말 좋아요. 뒤에는 조금 약간 달달한 맛도 나긴 나는데. 그렇지. 예. 네, 여러분 홍삼액, 6년근 홍삼액. 예. 자 우리 6년근 홍삼액도 있고 여기 빨간 포장도 있고요. 자 정성농장 홍삼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정성호 의원하고 관계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요저 정성. 네, 그 홍삼, 인삼, 금산. 네, 금산에 있어요, 금산에. 예.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게 제2모모 홍삼 있지 않습니까? 예, 인삼. 네. 정성농장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네, 정성농장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치에는 박찬대, 홍삼은 정성농장. 예. 자, 이번엔 헬시허그 선양류 단백질엔 초유 프로틴입니다. 사실 근육이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쩍 팔다리가 얇아지고 운동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정말 좋습니다.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 사냥류 초유 프로틴 플러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치 근육을 좀 키우라고. 네. 자, 그런 건 없고요. 자, 헬시허그 사냥류 단백질 100은 깨끗한 자연에서 자란 100% 네덜란드산 사냥류입니다. 네, 전 세계 사냥류 시장의 리더 CBM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 식중독의 원인인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이런 거 전혀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고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네덜란드의 엄격한 품질 기준 인증 시스템인 퀄리고트 인증을 받은 농장의 사냥류를 사용했습니다. 사냥류 초유 프로틴은 사냥류 단백질에 초유 단백질을 더한
단백질 분말입니다. 초유란 단 0.5%밖에 생산되지 않는 귀한 원료인데요. 우유보다도 단백질이 약 5배 높은 고단백 결정체입니다. 48시간 이내에 첫 착유한 초유로 더욱더 신선하고 질 좋은 초유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산양유는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성분이 우유보다도 적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김용민닷컴 한정 압도적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소량으로 간편하게 산양유 프로틴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시어그 산양유 단백질 100 분말 한 통은 500g 38,000원이고요. 해시어그 산양유 단백질 100 분말 2통은 68,000원입니다. 2통 사시면은 20% 할인입니다. 그리고 해시어그 초유 프로틴 분말 한 박스 20g 곱하기 14포 들어있는데 이건 18,900원. 해시어그 초유 프로틴 분말 4박스는 65,000원. 예, 20% 할인된 가격입니다. 자, 한번 드셔보실까요? 예, 요거는 이제 따서, 이거 따니까 그냥 바로. 무님이 없네. 아, 예, 이거요? 저도 의원님이 있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아이고, 예. 이렇게 좋은 거는 내가 초유의 사태인데요. 아, 초유의 사태. 산양유 초유. 초유의 산양유 초유. 네. 아, 이거 섞어 먹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을 좀 섞어가지고, 네, 네. 예,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아, 그럼 아까 그 섞으신 게 초유 섞으신 거예요? 자, 그럼요. 이거 예. 이거 드셔보세요. 이걸로, 아이고, 이걸로 한번 드셔보시죠. 아, 예, 예. 드셔보시고. 그래요? 이거는 저, 네, 네. 우리 저 박진영 교수님. 네,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네. 네, 아이, 형님 드세요. 네, 근육이 너무 빠졌어. 근육은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없어. 아, 그렇긴 하더라. 이게 너무 술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근육이 정치 근육이 없는 거죠? 네, 정치 근육도 없고 민생 뭐, 근육도 없고. 아무 근육도 없는. 뇌 근육도 없는 것 같아요. 뇌 근육도. 예. 이거 저 타서 한번 드셔보시면. 다리 근육이 점점 빠지시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바지가 그렇게. 다리가 가늘어지고 있어요. 바지 이걸 거꾸로 입어도 그냥. 응? 이거 어르신들이 먹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니까. 예. 아니 근데 우리 김 PD 정말 발음이 좋은 게 네덜란드 잘 발음 못하거든요. 예, 예. 네덜란드로 하거든. 예. 아. 그리고 유튜브 잘 발음했는데 유튜브하고 많은데 네. 정말 정확하게 발음해 주시죠. 예전에 저 박근혜 때는 박근혜. 정확하게 발음하더라고요. 대통령이었어요. 예, 예. 아이로 안 하고 영이로. 예, 그럼요. 그것도 복모음이나 그 히읗 발음은 아주. 진짜 발음이 정확해요. 예, 그럼요. 제가 이제 저것도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첫 직장이 극동방송이라고 거기는 예. PD 겸 아나운서였어요. 아나운서도 했었어. 발음이 좋으시구나. 예, 그래서 뉴스도 했었고. 거기 라디오죠? 예, 라디오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아마 아나운서들 중에 가장 살찌지 않았겠는가. 예, 아니 당시에. 근데 저기 우리 박 교수님은 정치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저뭐 예, 지금 왜냐면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듣는 귀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딱 정확하게 이 듣는 귀가 형님은 있어요. 근데 이제 듣는 귀가 좋다. 우리는 그 발음의 정확성 이런 거 잘 구별 못하는데 그 세밀한 부분까지 딱 듣는 귀가 있으셔가지고 요 진짜 좋다. 국민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들어야 되는데. 예. 세밀한 음성 그거 아시죠? 예, 우리끼리 그럼요. 알잖아요. 현장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민심 챙기고, 그 마음 얻는 게 귀찮으니까 내각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내각제요? 예. 내각제 지금 솔직히 사실 뽕뽕이가 있어, 보니까. 사실 냄새가 좀 펄펄 나죠. 네. 네. 내각제 냄새가 펄펄 나죠. 네. 내각제가 아니라 중진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삼진됩니다. 그래, 중진체 좋아하면 삼진됩니다. 예. 중진 좋아하다 삼진돼요. 아니, 김진표 형은 왜 그래요, 도대체? 응?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진정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 간에 청와대까지 회동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일단 신뢰를 높이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걱정이 되잖아요. 아니, 누가 중진들한테 뭐 이렇게 국정을 좀, 잘 이끌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아무도 요청한 바 없어요, 중진들한테. 중진들한테 그냥 조용히 인생 이모작 하실 생각이나 하라. 이런 기대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또 5선 이상만 되잖아요. 게다가 또 거기 윤석열도 들어간다면서. 그렇죠. 그래도 지들끼리 뭘 원로원 정치하겠다는 거야, 뭐야? 하려면은 우리가 진중한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중진도 좀 느끼는 원래 저기 권하기가 좀 그러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지한 보수파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보 원래 가벼워야 됩니다.
그렇지. 앞으로 가벼워야 나가야 돼. 그리고 뭐 이렇게 질서나 뭐 그동안에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 허물 수 있다. 이게 당연히 진보는 없는 것을 상상하는 거고 보수는 기존에 있는 걸 지키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약간 보수적 성향이 강해요. 물론 이제 개혁을 좋아하는데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제가 진보 교육을 시켰어요. 그 있잖아요. 진보 친구가 오르고 내리. 진보리 아시죠? 진보리. 아니, 박찬대님 오늘 새로운 면을 잠깐만. 야, 진보 친구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저희 그 집사람이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에요. 오. 그런 거 이제 강사도 했거든요. 네. 저희 집에 그런 게 엄청 많아서요. 저기 뭐 교구라 그러나. 저만큼 아시네요. 아, 저 그래요. 진보리 갈 때 같이 많이 갔어요. 같이 가시고 그때 저도 상당히 진보적으로 됐죠. 저 만약에 5등 안에 못 드시면은 그 원인은 쓸데없는 아재 개그 때문이었다. 아재 개그 때문에 민심이 떠났다.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오늘부로 예. 당장 끊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1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현장에 예. 많은 유튜버들이 네. 너무나 간절하게 예. 저한테 예. 지지를 딱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정말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해라. 노래 잘하신다고. 아니 예. 정청래도 하는데 네가 정청래보다 못한 게 뭐냐. 노래를 해라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잘못하면 정말 그 간절함이 또 빛을 발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절대 노래하지 마.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 야 이게 다 나를 깊이 위에서 사랑하는구나. 그럼요. 예. 어떤 분은 머리가 곱슬머리니까 네. 스트레이트로 풀어라.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드라이 할 때 빗질 열심히 하면 네. 머리가 잠깐 펴지거든요. 어떤 분은 또 곱슬머리가 좋다. 그래서 열심히 왜 귀가 2개인가 했더니 왼쪽 귀 오른쪽 귀가 있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데. 예, 아재 알겠습니다. 개그 또 해라. 아유, 노래보다 시급한 하지 게 마. 뭐 이제 아재 많이 개그 봤습니다. 중단입니다. 아재 개그 중단이에요. 네. 예. 자, 의원님, 저 중진협의체 그거 도대체 무슨 구상으로 나온 거라고 보세요? 이 양반이. 아니, 진표영이 정말 국회의장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오매불망이었던 건 아는데 이런 거 하시려고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이제 중진협의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능하니 그렇지. 그 야당의 역할은 또 한계가 있으니 그러면 여당 중진과 야당 중진들이 모여서 정말 순진하게 네. 어떤 방안을 낼 수 있다라고 접근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법률을 위반해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지 글쎄 않습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네. 그나마 저들의 진정성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김건희 관련된 국정조사를 먼저 그렇지. 하고 예. 그다음에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패싱했었던 그렇지. 한동훈과 이상민 사퇴를 시켜놔야 그럼 우리가 좀 약간 쟤들이 진정성이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우려가 뭐냐면 당대표라든가 지도부는 결국은 여기가 심의체가 아니라 네.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정치적 책임을 무한히 진다고요. 그래서 잘못했고 돌이킬 수 없으면 사퇴라고 하는 극단적인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진들 책임질 수 있나요? 여기는 내가 볼 때는 권유하거나 권고하거나 어드바이스 정도는 가능하지만 책임을 지지 못하는 권한만 줘서는 나는 조금 걱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신뢰를 얻어야 되고 저쪽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까 우리 PD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혹시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냄새가 풀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틀거리가 이 내각제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리 솔직히 진표영님 내각제 오랫동안 주장해 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좀 국회에서 여야가 지금 논의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중진협의체로 가자. 이 안에 대통령 끼워넣고. 이거는 보나만 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형님 어떻게 보세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그럼 왜냐면은 국민 투표 단계까지 가면은 이미 이거는 킬 됩니다만. 국민 의원들은 이제 곧 집에 가실 분들이고
다음 공천받기도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신데 여야의 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의 뜻을 거스르고 뭐 이걸 뭐 입법한다 이거는 좀 넌센스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 현실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진협의체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추진체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하려면요. 차라리 여야 영수회담을 하든가 그렇지. 여야 간에 같이 협치가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 뭐 우선이지. 그럴 생각이 있어요. 중진만 빼서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예. 계속 드라이버가 걸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재명 나오지 마라. 그렇지. 우리 안 나갈 테니까 나오지 마라. 젊은 사람들 내보낼 테니까 나오지 마라. 노나 갖자. 공천권 내려놔라.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중진협의체로 가자. 이렇게 자꾸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국민의 호응을 얻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아니 중진들이 뭐 국민들이 그 중진들을 존경해야지. 그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상민, 김진표, 누구? 주호영? 응? 그러니까 일단 좀 신뢰를 얻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부터 먼저 받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한동훈, 이상민, 그렇지. 그다음에 김건희 특권, 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저께 우리 공동 발의했죠. 네. 김건희 특검법. 특검. 네, 특검법. 그거 공동 발의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뭐 당원 80조에 대해서 네. 뭐 개의치 않는 호연을 지기를 보였는데 네. 우리는 당원 80조는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특검법은 나왔고 그죠? 예. 당원 80조 이거 예. 폐기해야 될 거고. 그렇지. 네. 아니 지금 한동훈이 하는 꼬라지 보세요. 저게 그 야당을 인정하는 태도입니까?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 너희들은 우리가 캐비넷 말려면 다 죽는 거야. 이 마인드잖아. 그런데 그 당원 80조를 남겨놔? 무슨 일 벌어지려고? 지들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이 개혁성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진취적으로 나가고 이 와중에 윤석열 정권하고 충돌하면은 캐비넷 열립니다. 그리고 기소할 것이고 그래서 야 80조 언제 적용할 거니? 이러면서 또 되려 압박을 가할 것이고 왜 이런 바보 같은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택적 수사를 더욱더 가열화시킬 경찰국도 어떤 식으로든지 네. 폐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경찰국장이 누굽니까? 프락치 아니에요, 프락치. 야, 프락치를 경찰국장 세운다는 건 정말 야, 그러니까 좋은 건가요? 프랑스? 지금 아니요, 안 좋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그 의식 있는 경찰들은 경찰국장 반대하고 거기 안 가려고 해요. 흔히 하는 말로 본인이 흠결이 있으니까 저는 뭐 어떤 이 회유라든가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프락시 되는 이유도 사실은 뭐 그들도 고통은 있었겠죠. 회유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지, 그렇지. 예. 회유 받는 과정 속에서. 예.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시 그것이 떳떳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라 그러면 다시 고쳐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또 검찰하고 감사원이 정치보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뭐 압수수색하고 네. 뭐 또 이런저런 또 감사를 하고 이런 정치보복 가운데서 민주당은 무슨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윤석열 타협을 하려고. 정권한테 이재명 대표 잡아가라고 문을 열어주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사실 나는 그 재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피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사람한테 닥칠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협업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몇 명을 내줄 테니까 그렇지. 우리는 안전하게 해줘라. 네. 그게 사실 재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런 재물 정치가 되면 안 된다 정말.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 실제로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이런 검찰이 우리를 털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이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다 있겠죠. 예, 다 있겠죠. 뭐 사람들의 그 내면의 마음이라든가 행위에 대해서는 네. 사실 뭐 신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전광훈이 그거는- 있습니다. 전광훈이라고. 네. 하느냐고 친구잖아. 정광훈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랬으니까 오히려 반대죠. 예, 맘먹고 있어요. 예, 맘먹는 게 아니라 더 막 윽박 지르시는 것 그치.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은 네. 그 윤석열이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윤석열은 자기도 인정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김건희한테 인정을 받아야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 이렇게 여야 영수회담은 뭐 기대도 못하고 뭐 결국 민주당에 대해서는 패싱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계속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또 끈앞을 언론들을 통해서 저기 피의자가 지금 당대표가 됐다. 기소만 하면 이재명도 뭐 오래 못한다. 뭐 이런 뭐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 경험 학습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일제의 그 막강한 그 무력 통치에도 네. 사실 3.1운동으로 네. 우리가 저항해냈고 또 군합발, 총칼도 우리가 저항해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경찰도 그렇고. 근데 지금 검사들만큼은 네. 국민적 저항을 아직 본격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때 이제 서초동에 사실 큰 촛불 십자가가 네. 생긴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맛을 좀 보다가 말았어요. 음. 왜? 그때 우리가 민주당이 그걸 사실 밀어붙이지 못했죠. 그렇지. 그런 국민들의 뜨거운 그 촛불의 염원과 또 기대를 끌어안지 못하고 그냥 조국을 벌판에 내 던져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랬죠. 예. 우리 정치가 그때 저는 이제 10년 정도 정치를 했고 7년째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은 매 순간마다 이렇게 시차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말 국민이 우리 정치를 이끌어간다고 느끼는 게 네.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제가 2011년도에 정치에 희망을 두고 뛰어들었는데 예.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네. 그때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한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못된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핑계대기 위해서. 그때 맹렬하게 비판을 받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그 수준이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분노 가슴에 쌓아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2016년도에 그 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당이 되고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 네. 그때 분노가 폭발하면서 촛불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아직 국민들의 분노와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거에 대한 경험이 아직 없으셔요. 만약에 이렇게 나가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이재명 의원이 현재 자기 대선 주자 1위입니다. 조사에서. 네. 예. 이게 현 정부에 대한 불만 여론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예. 연결돼 있고 예. 그 일각에서는 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지금 당 대표가 되실 것 같거든요. 현재 네. 상황으로 보면. 예. 근데 이제 그게 이 윤석열 정부의 지금 낮은 지지율과 직결적으로 연결돼 있고 지금 국민들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0.73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겼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까? 자꾸 이제 이렇게 되진 않았을 그렇죠. 것이다. 복귀하고 지금 자꾸 이재명 그 의원을 다시 소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당원들까지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표를 던지고 있는데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박영진 의원 같이 지금 자꾸 큰 흐름을 못 보고 작은 틀 안에서만 보니까 박영진 의원도 사실 중요한 민주당 안에서 성장한 정치인이긴 한데 지금 미움을 받는 게 그 대목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치적 국민의힘 당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민주당의 진중권? 그래요. 아이고, 이 뭐 지금 중진도 진중도 뭐 다. 진중도. 아니 저기 이재명 우리 후보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번에 지도부는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피날레는 사실 총선 승리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면 그 뒤에 3년 있을 대선을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 대선 주자로서의 이재명을 의식할수록 당대표로서의 이재명의 역할이 사실 흔들릴 수가 그러네. 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첫 번째는 흐트러져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된다. 네.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들이 우리들한테 분노한 것은 큰 것을 못해서가 아니라 작은 부분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더 이상 반사의 이익을 얻는 정당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저쪽 당이 못한다고 우리가 덕을 보는. 왜냐하면 이런 국민들이 정치.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옛날에는 국민들이 최악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차악을 선택했다. 이런 말로 있어서 네. 그 말을 적용하면 4월 7일 날 우리 후보들 보면 저쪽 것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기대에 못 미쳤지만 그래도 덜 나쁜 우리 후보를 선택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한 단계 더 진화하신 것 같아요. 권한을 주고
그리고 많은 것을 맡겼는데 만약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엄하게 예.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얘네가 너무 못하니까 그럼 우리한테 올까? 한 단계 더 진화한 거죠. 너네가 유능하고 기대에 채울 만한 실적을 가지고 와서 정산하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년 동안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개혁 앞에서 주춤거리지 않으면서 그래서 또 하나 당내 민주주의 확립하고 네. 전국 정당 만들고 다수가 되게끔 하는 역할을 2년 동안 해내지 못하면 총선에서 이기지 못한다. 네. 거기까지만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팀을 이기게 만들어야 MVP도 나오는 거다. 맞습니다. 제가 그 3월 10일 대선에서 지고 한 3일 동안 눈을 꼬매고 싶더라고. 눈을 뜨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깊은 절망에 빠졌는데 그 절망의 가장 큰 주제는 뭐였냐면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그때 촛불을 들었는데 그래서 살아있던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대통령을 목을 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을 이렇게 쫓아냈는데 그런 국민이 어떻게 윤석열을 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게 정확한 본질이고 그거 보면서 이제 드디어 답을 찾은 거예요. 못하면은 끌어내리는 국민들. 그러니까 정말 과거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왕을 끌어낸 민주공화 정체제에서 그 첫 사례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일 못하면은 바로 맞아요. 권력을 빼앗는다. 이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스스로 힐링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결론이 둘이 일치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윤석열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한테 절망감, 공포감을 지우고 우리가 일 못하면은 바로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뭐 저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걱정이 되거나 혹은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일 잘하는 정당 그리고 또 21대 국회에서 참 쭉정이 같은 정치인들 많이 공천해가지고 그들 당선시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를 했었는데 새 지도부가 되시면은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해야죠. 잘해야죠. 우선 첫 번째 잘해야 한다. 예. 잘해야 되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버전이 나왔잖아요. 네.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하다가 다섯 번째가 공천권 네. 내려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공천권 지금 그 출마 선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개파 정치 안 하겠다. 그 원칙은 뭐냐? 예. 영입 대신은 발탁이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양성이다. 네. 그리고서 그 원칙은 딱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사명감, 열성, 능력, 실적으로 평가는 공천, 시스템 공천을 강화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이것만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을 하면서도 그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네. 사실은 전략 공천도 일부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건 당연히. 그래서 해야죠. 우리는 오히려 이기기 위해서 시스템 공천 플러스 꼭 필요한 전략 공천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들은 죽이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굴뚝에 두 사람이 들어갔어. 네.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을 묻히고 나왔는데 네. 한 사람은 맨얼굴로 나왔어. 네. 누가 세수할까요? 맨얼굴. 그렇죠. 네. 맨얼굴은 앞 사람을 보고 세수를 하는 거, 네. 검정 묻은 사람은 앞 사람을 보고 세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 사당화 논란, 공천 학살, 뭐 그다음에 뭐 개파 정치 이런 것은 그 문법에 너무 익숙하고 피해도 봐봤고 해보기도 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은 개파 정치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이재명과 함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재명 개파는 아니다. 이재명 개파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개파 있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응? 대파.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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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저희 정말 개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연설에서 그 말 했잖아요. 아니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하면 줄서기냐 개파 정치냐. 왜 이재명과 하면 개파 정치고 줄서고 사당하는 거냐. 우리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렸는데 유정천이 사퇴를 해버렸네요. 그래요. 근데 그 민주당이 공천이 시스템화돼 있어서 전략 공천 얘기하셨는데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는 전략을 내릴 수 있잖아요. 20% 의무하지는 않았었어요. 아, 의무화는 그게 이제 아니에요? 전에 당원 단계에 의무화가 있었는데 그거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 때 감점은 있지만 완전히 이렇게 컷오프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거 분명하고 이런 얘기를 이재명이 했던 것 같아요. 동일한 능력이 있다면 편하고 좋은 사람으로 손이 가겠지만 네. 훨씬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내 편이 아니어도 그 사람을 써야 된다. 그게 유능이다. 네. 그리고 그게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상인의 현실 감각이다. 그렇지. 예. 결국은 이기는 정당을 표방했다는 것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저는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야, 그럴 것 같으면 왜 너를 대표로 뽑니? 어? 당대표 권한을 내려놓으면 당대표가 아니죠. 어? 아니 그 심지어 심상정 씨는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었어요. 그럼 뭐하러 대통령 하시게요? 나 진짜 웃긴 사람들이야 안 될 것 진짜. 같으니까. 어?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지금은 제대로 내가 권력을 써서 민주당을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권한을 포기한다. 아니 그런 인간이 뭐하러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정치를 헛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될 가능성은 없고 상대방은 내려놓게 하고 싶고 뭐 그것 아니겠어요. 그 지가 나중에 공천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도 물었잖아요. 공천권 내려놓기. 내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 내려놓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실현 가능한 게 공약이죠. 예. 실현 가능한 게 공약이고 실현 가능한 건 빌공짜. 실현이 불가능한 거는 빌공짜 공약이고요. 예. 자, 일단 공천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과거 15년, 20년 동안 집착한 문제,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렇지. 제도와 시스템의 한계가 차왔을 때는 정치 문화를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역으로 한번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지금 해왔던 정치개혁이라는 게 노무현의 후예들이에요. 우리가 자꾸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제도 중심으로 전 사고하는. 세계에서 제일 두꺼운 당원당규를 갖고 있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당원당규는 법규 아닙니다. 정당에서 헌법은 강령이에요. 강령인데 오해해가지고 당내 규칙을 헌법처럼 생각해서 그걸 갖고 죽게 하면 살기로 싸우는 지금 상황이 80조 가지고도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역으로 돌아서서 김대중 대통령 때 분명히 제왕적 총재였습니다. 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제도와 시스템을 공천했느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럼 뭘로 했겠습니까? 전국구의 전이 돈전자였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그 한편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상황에 맞는 전략이 존재했던 거고 그 당시 상황에 맞는 정치 문화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단체장, 그다음에 보건복지단체장,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노동계 철저하게 배분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 돈 있는 사람도 하나 정도 들어왔을 겁니다. 왜? 당을 운영하려면 전략적으로 돈도 필요하니까요. 예. 이런 이야기는 제가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도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제를 바꾸면은 나라가 발전할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잘 합의가 안 됐잖아요. 이 정치적인 엘리트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못 따라오면 제도는 그냥 우리를 옥죄는 하나의 감옥처럼 작용할 뿐입니다. 그렇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벤트 공천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벤트 공천으로 들어온 사람이 나는 뭐 고민정 씨라고 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뭐 많습니다. 그때 들어오신 분들 태권도 선수도 있고 뭐 바둑 선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 대의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통로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균형감을 맞춰야 됩니다. 집권을 위한 전략적인 공천 그리고 당원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절차가 균등하게 작동하는 이 접점을 찾는 유능함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한쪽에 매몰되지 않고. 저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이유가 그 뭐 이재명 당대표도 지지하지만은 윤석열이가 틀림없이 못 살게 굴 거란 말이죠. 이런 와중에 이제 차기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도저히 나라를 맡길 수 없겠다는 민심이 이제 이재명으로 모아지게 되는 거고, 그건 결국 그래서 이재명 선거운동의 한 40%는 윤석열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이은영 소장님, 우리 박찬대 의원님 나오셨는데 뭐 여쭤보실 말씀이 있으신지?
어쨌든 대의원에서 꼭 이제 많이 표를 얻으셔야 되는데 보관이 남은 기간 동안 보관이 있으신지. 일단 예 대의원들은 네. 그 일반 권리당원은 사실 여론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그렇죠. 저도 대선 과정에서 수석 대변인도 맡았고 또 비서실장도 했었고 예. 또 러닝메이트로 또 이재명이 후원회장까지 맡아주니까 정치의 저간여층까지도 그래도 박찬대의 이름 석자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지방의원 중에도 저를 처음 봤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박찬대의 본질이구나. 아까 말했듯이 큰 나무숲을 사실은 꼬맹이로 시작을 했는데 숲을 나올 때쯤 되니까 나도 키가 많이 자랐다. 네. 그 키 자란 것은 뭐냐면 까치발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키가 작구나라는 거를 인식하는 순간 그랬던 것 아닌가 싶거든요. 네. 지금 대의원에 대해서 지금 공약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과 함께 이미 결정된 당대표 이재명과 함께 유능한 민생정당 반드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전에는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과 생각을 정리해서 또 행간도 읽고 여백도 채워주는 역할을 했지만 네. 이제 지도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필요한 경우 그분의 판단에 대해서도 그렇지. 사실은 쓴소리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윤영찬이 하는 쓴소리와 박찬대가 하는 쓴소리에 어떤 게 더 약발이 좋을까요? 윤영찬은 망하라고 하는 쓴소리고 박찬대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충고와 조언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후원회장을 맡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왜 후원회장을 맡아줬냐? 네. 그랬더니 신뢰가 쌓였다. 박찬대에 대해서. 실력도 있더라. 예. 물론 못하신 말씀도 많으세요. 기호 3번 박찬대에 대해서. 뭐 유머 감각도 예. 있고 뭐 인물도 좋고 착하고 뭐 이런 노래도 얘기보다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노래는 가끔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 하지마 막 그런 예, 때가 좀 예, 있고. 근데 예. 그분이 남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지지자들 앞에서는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네. 그런데 일반 대중들 앞에서는 좀 엄하고 네. 어려운 사람처럼 네. 보이거든요. 근데 지지자들 앞에서 보이는 그 밝은 미소가 네. 저랑 있을 때 사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한 이재명의 웃음을 어떤 사람은 박장대소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바꿨습니다. 박찬대소. 박찬대소. 오, 역시 여기 품격 있는 데네. 예. 박찬대와 함께 있을 때 나오는 웃음. 박찬대소. 그래서 네. 아무튼 저는 지도부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신뢰와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이재명에게 필요한 쓴소리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네. 제가 여과 없이 신뢰를 기반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이재명 의원은 제가 그분과 관련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분의 가장 큰 장점은 학습 능력입니다. 대단해요. 그 학습 능력은 아마 한마디 하면은 그 10가지의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그럼 누가 필요하겠느냐? 브레인이죠. 브레인을 그래서 곁에 가까이 두고 그렇게 해서 이 국정은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윤석열에게 맞서서 대한정당으로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을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이재명 의원에게 필요한 그런 가정교사 필요하다. 그렇다면 누구냐? 박찬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황송한 말이고요. 사실 저는 브레인이라기보다는 난 정말 얘기를 듣고 싶으면 난 코디가 되고 싶어요. 코디. 좋습니다. 브레인보다는 디자이너 같은. 코디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게 직종 영향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산업체와 네. 직능, 기능에 우리가 가서 그 회사 업무를 파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감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컨설팅도 하거든요. 네. 근데 모든 업종을 제가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업종들이 뭐냐면 처음 가보는 업종이에요. 그런데 제가 빨리 파악해요. 그러니까 첫날은 물어보고 한 셋째 날쯤에는 토의하고 다섯째 날쯤 되면 네. 저기를 솔루션을 내놓거든요. 그렇지. 그런 접근 방법이 있는데 더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정말 적재적소의 전문가들을 제가 잘 연결을 해요. 네트워킹.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진짜 최고야. 난 이 예. 사람한테 못 이겨. 네. 또 이 사람이 여기 최고야. 네.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돼. 근데 저는 가운데서 그 링커 역할을 하거든요. 두 분이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인데요. 네. 그거는 제가 회계사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유능한 회계사였어요. 맞아요. 이거를 기초로 해서 예. 법안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재정법들도 여러 개 통과시켰고 아이고 정말. 하다 안 될 때는 예.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밀어붙였거든요. 예. 뭐
그 안건 조정위원회 7개 올라왔는데 내가 받아가지고 위원장 방망이까지 위임받아서 한 번에 통과시켰던 보세요. 지금 결단력도 그 있기 때문에 과방위가 소관 부처 그들이 무성의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다루는지 알잖아요. 이런 정치인이 민주당에 필요합니다. 예? 거기다 홍삼회까지 먹어가지고 초유 이런 정말 국회의원은 초유의 사태야. 예. 아, 그래요. 그 과방위 소관 부처 뭘 깎으면 된다고요? 운영비? 운영비. 예, 뭐 말 안 되면 운영비 깎아야죠. 예, 아유, 이게 굉장히 급소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브레인이 나왔습니다. 아니, 코디가 나왔습니다. 박진영 교수님도 우리 박찬대 의원님께 뭐 여쭤보실 말 있으세요? 아니 저는 갑자기 브레인 이야기 나오니까 크라잉 것이 갑자기 생각나죠. 왜? 그래요. 누가 생각나요? 크라잉넛. 노브레인 것 크라잉 것. 누구나 되게 붙어나죠. 예. 난 노브랜드. 되게 오늘 야 저위에서 강연이 쓰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주. 예. 뭐, 아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어쨌든 뭐 대의원 대책을 좀 네, 지금 전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고 전화를 있고요. 많이 해야 네, 된다. 본인이 직접 전화 많이 하셔야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작은 기초 의회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 네.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셔. 근데 그런 거 있죠. 시험이 코앞에 남아서 평소에 공부하고 아부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못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벼락치기에는 또 벼락치기만의 또 비법이 있다 보니까 예. 그게 뭔가. 그래서 대의원한테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과 깊이 있게 그럼요. 호소하는 거 예. 살려주세요. 그래서 문자 보내는데 저도 민망합니다. 형님 박찬대 살려주세요. 웃는 얼굴로. 그럼요. 국서로. 예. 나중에 최고표가 동정표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살려주세요 하는데 네. 화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어떤 분에 전화했더니 그분 이야기 들으면 뜨끔할 수 있는데 네. 살려주세요. 네. 그랬더니 야 그러면 친명만 다 붙이라는 거야. 아, 그런 정서가 있군요. 막 그래서 화를 내길래 아니요 뭐 저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 근데 그런 말 못 하잖아요 어디 공개된 장소에서. 네, 그래서 네. 그냥 화내니까 뭐 어떻게 친명이란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친명만 지도부 들어가서야 말이 되겠느냐 그 말 하는 거 보니까 인형찬 찍을 뿐이야. 인형찬 찍을 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 이제 전당대회를 예. 진짜 대의원 100%를 할 때는 네.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투표 전날 네. 지역의 열성 지지자들이 대의원 집에 꽃 들고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 그렇지. 소수니까. 예, 예. 지금 그래요. 뭐 우리 전국 대의원 16,000여 명이라고 하니까 네. 사실 그분들한테 다 전화 드리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평소에 많이 왕래했었던 게 그렇지. 가장 좋죠. 그런데 예. 우리 당원 대의원분들한테 죄송스러운 거는 충분히 전당대회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왔는데 이 도전은 제가 2011년도에 정치하겠다고 결심하고 19대 총선에 뛰어들었을 때하고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아요. 그때가 정치에 관련된 저의 첫 번째 도전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남들보다 시행착오를 적게 한 상황에서 재선까지 했는데 그래도 당의 지도부 그리고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오랫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그 부족함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아이고, 뭐 다 그렇죠, 뭐. 뛰어들어서 예. 어차피 저한테 주어져 있는 운명이라면 피하지 말고 반드시 그냥 직진하겠다, 진격하겠다, 뛰어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원들도 민원이 많잖아요. 다 최고위원한테 가거든요. 그렇지. 네, 예. 민원도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민원, 아니, 그, 기본적으로 친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친명 얘기하자면은, 친명 후보들 몇 면을 보세요. 늘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좀 권위적이에요.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들이고, 그 저쪽 당 쪽 스탠스에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말통하는 최고위원이 필요합니까? 당선돼도, 고마워할 일이 없는 그런, 최고위원 후보가 났습니까? 박찬대예요, 답은. 실력 있고 신뢰가 있다라는 평가를 듣는 박찬대하고 의논을 한다면 네. 조금 더 효능감을 느끼지 않을까. 네. 그렇지. 좀 네. 한번 팔아봅니다. 아니, 그 이재명의 힘이 뭐예요? 그 공직사회를 딱 진짜, 틀어쥐고 자기가 하려는 개혁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그 능력 아닙니까? 경기도를 그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실력 보고 아니 이재명이 무슨 돈이 있어요, 저 세력이 있어요. 이 경기도에서의 실적 때문에 국민들이 대선 후보로 만들어줬고 또 이렇게 당 대표로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후보 또 같이 당 대표와 함께 서로 파트너가 돼가지고 개혁정당 민주당으로 만들 후보 누구겠습니까? 이게 기호사 한번 박찬대. 박찬대입니다. 번호는 좋다. 3번. 전국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박찬 대의원을 믿어주십시오. 자, 정말 박찬대 의원 좀 사실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심상치 않아서 제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나오실 수 있겠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민이는 이제 박찬대를 응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지한다 이렇게 제가 보시면 성을 되겠습니다. 바꿨습니다. 예. 고정찬대로. 두 표 중에 한 표는 박찬대로 고정해 주시고 예. 나머지 한 표는 예. 가변으로 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이가 사람 못 본다는 얘기도 뭐 간혹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누구보다도 스피커 중에서 이재명을 먼저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인 본은 굉장히 있어요. 제가 박찬대를 인물로 봅니다. 여러분 김용민이 지지하시면은 또 우리 방송 아주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투표권이 있으면 박찬대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띄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우리가 바라는 정당으로 만듭시다. 더 이상 찍어줬더니 팬덤 취급당하고 뭐에 훌리건 취급받는 이런 당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어요? 네, 박찬대입니다. 기호 3번 박찬대. 네, 오늘 박찬대 의원님 모시고 또 함께 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 허대만 전 경북 우리 도당위원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애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명랑하고 유쾌하게 했는데요. 정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강훈식 의원 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쓸데있는 정치, 쓸모 있는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삶과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2장입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정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유능함도 더하고 민주주의의 태행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기는 정치 그거 바로 이재명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과 싸웁시다. 이재명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생에 강하고 민원에도 강한 박찬대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3번입니다. 기호 3번. 예. 자, 오늘 박찬대 의원님 팬심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좋은 성과 거두시고 그래서 8월 28일에 또 빛나는 또 인사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는 모습 갈망하면서 오늘 우리 박진영 교수님 그리고 이은영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박 의원님하고 우리 박진영 교수님도 포항 내려가신다고요? 네. 그럼 저랑 같이 가면 되겠네요. 아니 저 뒤에 또 약속이 있습니다. 어디 포항에서? 아니 약속이 있어서 늦게 내려갈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8시 40분 차를 타고 내려갈까, 5시 20분 차를 타고 내려갈까 지금 고민인데. 일단 가서는 뵐 수 있겠네요. 네네. 빈소에서 네. 빈소에서 시간 정해서 보시죠. 예. 안민석 의원님도 한 11시 정도에 포항 도착하시는 것 같아요. 끝나고 얘기하시죠. 네, 끝나고. 자, 정치의 생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